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5월 7일 화요일자 기사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투자 관련해서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기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비트코인 올 연말 11,500달러를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CCN에서 나왔는데요. 왜 11,500달러를 전망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타릭 부테렌이 비트코인 캐시 과소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찰리리가요 1,000달러 될 줄 알았다, 라이트코인이 1,000달러가 될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금융 공룡 피델리티가 수주 안에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비트코인 올 연말 11,500달러 전망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CCN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전달이 된 내용입니다. 우선 CCN이 기술적 지표와 시장 상황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연말 11,500달러 상승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올라갔을 당시에 비트코인이 1만 1,500달러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반대로 2018년 내내 약세장을 겪은 비트코인이 2019년 말까지 1만 1,500달러에 달한다는 것은 대다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이제 뻔한 이야기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두 가지 이제 기술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월별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 기술적 이유에서 더 이상 하락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시장이 201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 동안 축적을 계속해 왔으며 비트코인은 4월에 4,800달러의 저항 수준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차트상 바닥에서 완만하게 둥근 곡선을 형성하던 패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고 있죠.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요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지금 깨지고 있죠. 그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오는 이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러한 바닥 패턴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1년 넘게 약세장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던 저항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11,500달러 선 상승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저항 수준을 돌파한 것과 별도로 과매수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가격의 폭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매수 국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은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60선을 지금 깼어요. 그래서 이걸 상승의 이제 전환점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자세히 그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5,800달러 선에 이제 저항에 지금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데, CCN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돌파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시험을 했지만 쉽게 넘어서지 못한 바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5,800달러 선. 만약 비트코인이 이걸 넘어서서 올라간다면 11,500달러 선, 여기죠. 지금 이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죠. 여기까지 이제 상승에 점을 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하락할 때 여기 지지선 역할을 강하게 했었던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500달러 선을 아주 주요적으로 지금 CCN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만약 이 추세를 이제 깨고 올라간다면, 5,800달러 선을 깨고 올라간다면 뭐 상승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위에도 지금 저항선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6,000달러 선도 있고요. 이 위에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큰 저항이 지금 받을 것 같은데, 5,800, 6,000, 뭐 6,200 이쪽 부분이 굉장히 탄탄한 그, 그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요걸 시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락 패턴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는 패턴,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상승세가 뚜렷하게 지금 보여지는, 이 하락의 웬만한 폭을 지금 거의 다 만회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50주 이동평균선도 지금 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의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빅 서드웨이브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크립토 멘토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 분은 지금 차트의 흐름에서 이 엘리트 파동으로 해서 5파까지 나오고, 지금 이제 이 선에서 한 파가 끝나고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나오고 상승이 이제 흐름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지금 6,500달러 선대로 저항선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의 조정을 보이고 지금 4,600달러 선이죠. 4,600달러 선이 한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파동으로 5파를 올라간다면 6,488까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승의 파동과 하락의 파동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제 본 건데요. 요거는 뭐 각자 개인으로 좀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보는 관점의 분석가도 있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킹 비츠라는 요 분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차트 U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패턴은 몇 번씩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요 2015년도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요게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직 요게 이제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 요런 폭의 그 흐름이 가격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지 깊게 이제 상승하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파이널 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는 그 조정 국면 요게 이제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 분석가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크립트 키퍼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올린 글인데요.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그 흐름에서 항상 말이 많았었던 것들인데 재미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이거는 뭐 터질 것이다. 그래서 뭐 스캠이다, 사기다,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is going back to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00달러까지 갔다고 보고 보통은 이제 100달러 간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막 상승을 하죠. 그래서 또 여기 정점이 오면 또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대수고 너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라질
이거 뭐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비트코인은 또 살아남아서 계속 올라갑니다. 또 그래서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또 3,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3,000달러까지 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몇 번의 이런 시련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예, 매일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죽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 근데 계속 비트코인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문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사기다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 뉴스도 여러분들에게 참고용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생각도 해보시고 공부도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게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들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관을 꼭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꼭 해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에 결정을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 뉴스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전달하지만 뉴스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뉴스는 그냥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그 참고 자료일 뿐이지 여러분들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 오버로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이 하락의 장에서의 그 기간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상승과 하락. 근데 지금 2015년도, 2014년도에서 15년도까지의 기간, 하락장의 기간이 413일. 그리고 지금 2019년도, 2018년도에 이제 하락세를 전체적으로 겪어온 게 364일. 그래서 조금 더 낮아요. 이 바닥을 여기로 쳤을 때에는. 그래서 좀 더 빨리 바닥까지 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갑자기 비트코인 캐시 과소평가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에 이제 연설에서 비트코인 SV의 시총은 과대평가됐으며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BCH는 시총은 과소평가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왜 비트코인 캐시에 갑자기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비탈릭 부테린하고 저번에 그 비트코인 캐시 SV 요걸 이제 만든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하고 굉장히 이제 신경전을 많이 벌였어요. 왜냐면 이제 그 사기꾼이다라고 했거든요.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SV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막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만들어지고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진 건데 비트코인 캐시 쪽하고 비트코인 SV 쪽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죠. 근데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요걸 이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예전에 뭐 자기가 사토시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허풍을 떨면서 다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넌 사기꾼이다 라고 이제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비트코인 SV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했었고 비트코인 캐시는 뭔가 뭐 조금 이제 중립적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오히려 과소평가됐다라고 오히려 추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 SV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찰리리 라이트코인이 1,000달러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좀 너무 지금 이제 지나서 한 이야기들인데 라이트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 최근에는 좀 그 마음을 다 잡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 가격이 이제 3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을 때 팔기로 결정을 했고 이후에는 훨씬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해요. 우리 찰리는 라이트코인을 만든 창시자죠. 근데 자신이 실제 라이트코인을 다 팔아버려서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라이트코인을 이제 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자신의 수익 얻고 이제 다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그때 이후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찰리 리가 이미 알고 팔았다 막 이런 비난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다행히도 이제 찰리 리는 라이트코인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라이트코인의 계속 기능 향상을 위해서 지금 민블윈블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능 강화, 대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라이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라이트코인을 자신이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계속 개발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하지 않고 하는 게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될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찰리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며 법정 화폐와 공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 중에 한 명이죠, 찰리리도. 자, 그리고 월가의 금융공룡 피델리티가 수주안의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운용자산만 7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금융공룡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기관 투자자 전용 비트코인 트레이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피델리티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 핵심에는 비트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이딩 서비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를 시작할 거고, 이 거래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전에 피델리티에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약 22%의 기관 투자는 포트폴리오에 일정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 40%는 향후 5년 내에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델리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시장에 이제 기관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가격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장이 이제 금융시장으로 커나가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용 자산만 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피델리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세히 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뉴스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냥 참고용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